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수원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삼각함수가 마지막 단원이 되었네요. 자, 제가 더 즐겁네요. 자, 삼각함수 정말 힘들게 여러분 잘 오셨고요. 오늘 배우는 부분은 반드시 외워야 될 공식이고요. 그 공식을 적용해서 도형의 넓이라든가 길이를 구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또 도형이 약한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도형을 많이 좀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파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고등학교 가면 도형을 많이 안 다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여기를 도형을 가르치기 위해서 새롭게 들어온 단원이니까 자, 빠짐없이 다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192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인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건데요. 그 전에 자,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몇 가지를 조금 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각형의 넓이부터 먼저 정리 한번 해보자.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내심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삼각형의 안쪽에 이렇게 네 접원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네 접원이 있고, 자, 여기를 둘레를 이제 A, 그 다음에 B, C라고 두고, 자, 원의 중심을 이렇게 잡고 반지름을 R이라고 뒀을 때, 자, 이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였죠?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자, 삼각형의 둘레였었다. 이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굉장히 배웠던 내용인데 이제 많이 까먹었을 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도 한번 알아는 두시고, 자, 어떻게 되는 거였죠? 여기도 이렇게 수선 내리고 여기도 수선 내린 다음에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따져보면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을 합치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갖고 이 넓이 공식을 외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3학년 때 배웠던 사인 공식을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가 삼각형이 있었다. 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C가 있다. 그럼 여기랑 마주보는 변을 A라고 두고 여기랑 마주보는 변을 C라고 두고 이 각을 제가 세타각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두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였죠? 2분의 1 AB 뭐였다? 사인 세타였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죠.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다? 2분의 1 AB 사인 세타였는데 이 아이도 왜 그렇냐면 여기서 일단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자, 우리가 이쪽에는 이 삼각형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요게 각이 주어져 있고 요만큼의 변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 요 정도는 빠르게 외워야 된다 그랬어. 이 변의 길이는 C 곱하기 사인 세타다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형은 여기가 밑변이 되고 여기가 높이가 되고 2분의 1이다 보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해서 뭐가 되는 거야? AB 사인 세타. 여기가 C가 되네요. 그쵸? 그럼 AC 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잠시만요. 제가 오늘따라 지우개가 없어가지고요. 지우개를 찾아 헤매느라고 아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AC 뭐가 된다? 사인 세타다. 이렇게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SAS 합동처럼 자, 끼인 각이 있고 양쪽에 변이 주어져 있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선생님, 여기가 세타가 예각이면 알겠어요. 둔각이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렇게 내릴게요. 이렇게 둔 상태에서 요만큼이 세타라는 둔각이고요. 여기가 똑같이 A고 여기가 C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둬도요.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쵸?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요. 여기 길이가 그대로 C가 되기 때문에 수직을 떨어뜨렸을 때 요만큼의 높이는 여전히 여기를 빗변으로 두고 요만큼이 각이 되는 거라 사인 C 곱하기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각을 이제 변환하는 거 배웠잖아요. 파이는 사인은 그대로 사인으로 가는 거죠. 사인은 그대로 사인으로 가고 여기가 세타를 쓰고 난 다음에 얘는 이사분면의 각인데 사인은 무조건 양의 값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그 모습 그대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이는 S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똑같이 AC 뭐가 된다? 사인 세타 값을 그대로 갖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우리가 배웠던 공식이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인 2번을 이용해서 어때요? 사각형의 넓이도 몇 가지를 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각형의 넓이. 이거는 모두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 하시면 돼요. 자, 사각형의 넓이는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부터 이제 먼저 봅시다. 자, 이렇게
나에게는 A, B, C, D라는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요 변의 길이를 A라고 줬고 요 변의 길이를 B라고 줬고 요 각을 세타라고 뒀다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잘랐다고 쳐봐요.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한쪽에 있는 삼각형 있죠. 이 한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몇 배 해주자. 2배를 해주면 결국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한쪽의 넓이를 구한다고 치면 2분의 1의 A, B의 사인 세타거든요. 그럼 그 아이를 몇 배 해주자. 2배 해주자. 그럼 결국은 넓이가 된다. 그래서 결국 넓이 구하는 공식은 A, B의 뭐가 될 거다? 사인 세타 값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과 거의 비슷한데 2분의 1이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아닌 그 일반적인 사각형을 갖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어떻게 못생긴 사각형이 있다. 이렇게 된 사각형이 있다. 그리고 여기를 사각형 A, 자 B, C, D라고 두고 이렇게 둔 상태에서 여기선 뭐를 주냐면 대각선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대각선을 주고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를 A라고 두고 자, 요만큼의 길이를 뭐라고 놔보자. B라고 놔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네 개의 각 중에서 하나의 예각을 세타라고 둬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 2분의 1의 대각선 곱하기 사인 세타 값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이 아이는 왜 저런 공식이 유도가 되나요? 라는 것을 증명을 해보면 일단 여러분 이 선하고 평행인 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평행인 선을 긋고 여기도 이 선하고 평행인 선을 긋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은 평행하고요. 이쪽도 이렇게 평행인 선을 긋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인 선을 그을게요. 그래서 여기 평행선, 여기 평행선, 여기 평행선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 아이랑 이 아이는 길이가 똑같은 A. 그 다음에 이쪽이랑 길이가 똑같은 B. 이쪽으로 이렇게 잡을 거고요. 요 각하고 요 각은 막곡지각, 요 각하고 요 각은 동의각, 여기하고도 동의각. 그래서 이 세타가 여기 세타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노란색 사각형은요. 앞에서 배웠던 평행사변형의 넓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구한다고 치면 A, B의 사인 세타 값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노란색의 사각형을 구하려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하고 요만큼이랑 똑같고 요쪽이랑 똑같고 요쪽이랑 요쪽 똑같고 요쪽이랑 요쪽 똑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반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사각형의 넓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가 뭐를 붙여주는 거예요. 2분의 1을 그래서 붙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를 갖고 이제 뒤로 넘겨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인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이 뭘까? 이제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인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자,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개의 변과 당연히 세 개의 각이겠죠. 자, 세 개의 변과 세 개의 각을 이렇게 표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세 개의 변과 세 개의 각을 표시하고요. 이 삼각형의 각 꼭지점을 이랑 접하고 있는 이렇게 된 외접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각 꼭지점하고 자, 접하고 있는 이런 외접원을 그리고 외접원의 중심을 이렇게 잡고 여기 외심이죠? 여기를 O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로 한번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둔 상태에서 자, 사인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사인 A분의 얘랑 마주보는 변 스몰 a랑 사인 B분의 스몰 b 값이랑 사인 C분의 스몰 c 값은 외접원의 지름인 2R 값하고 똑같다. 이게 바로 자, 사인 법칙이 됩니다. 자,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2R과 똑같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왜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자, 제가 이렇게 원을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하나를 그리고 이렇게 A라는 각을 예각으로 먼저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가 A다, 여기가 B다, 여기가 C다.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 O를 잡고 이렇게 여기를 R로 잡을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러고 나면 자, 저는 여기 지름을 지나게끔 이렇게 잡고 여기를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중학교 때 원주각의 성질을 배웠어요.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원주각이란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이게 가장 맨 마지막 단원이다 보니까 공부들을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그쵸? 졸업고사 치른다고 대충 하고 이랬을 때 자 여기가 이렇게 잡혀져 있고 이렇게 잡혀져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원주죠. 원주. 원 위에 이 호의 길이를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 원주 위의 각을 원주각 그래. 이 각을. 그랬을 때 호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호의 길이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각들, 이 원주각들은 모두 값이 동일하고요. 그 원주각들은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이 아이를 중심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심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심각이 2a면 원주각의 크기는 a다. 요거였었고 그 다음에 이 원주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원주각이 뭐인 거야? 이렇게 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를 지름이라고 두면 여기를 반원의 이 호 있죠. 여기 호를 원주라고 뒀을 때 이 원주에 해당하는 원주각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몇 도를 이룬다? 90도를 이룬다. 왜? 중심각이 180도였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지름을 지나가는 어떤 삼각형을 그리면 이 아이는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 될 거다? 직각 삼각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많이 배우는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요 BC에 해당하는 이 호 있죠. 이 호에 해당하는 원주각이 바로 이 A각이거든요. 이 A각을 여기 지름을 갖게끔 이렇게 연결해서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이 각의 크기나 이 각의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난 이 사인 A라는 각을 우린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직각삼각형에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각을 여기를 A'이라고 놨을 때 이 각으로 대신할게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이 R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길이가 A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sin A'이라는 것은 sin A나 A'이나 똑같죠? 이 아이는 이 아이가 빗변이고 여기가 높이죠. 빗변분의 높이예요. 2R분의 A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B도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sin B'도 뭐가 될까? 2R분의 B가 될 거예요. C도 똑같아. 여기를 B라고 생각하고 C라고 생각하고 바꿔보세요. 늘 똑같을 거다 이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구나. 그러면 이 아이는 이렇게 되고 sin B도 sin B'도 뭐가 될 거야? 2R분의 A가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sin C'도 뭐가 될 겁니까? 2R분의 A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 그래?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하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 sin A분의 A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여기가 sin A'분의 1은 A분의 2R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양변의 A를 이렇게 곱하면 결국 sin 뭐예요? A분의 A가 뭐가 되는구나? 2R이 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 그렇구나.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2R이 맞구나 라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또 뭐를 알 수 있냐면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sin A 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가 sin B변 여기가 뭐여야 돼요? 마주보는 변인 B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B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sin A랑 sin B랑 sin C의 비율을 알고 싶은 거야. 여기서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비율을 알고 싶다 이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어떠냐면 보세요. 여기랑 여기는 어차피 비율 값이 똑같죠. 2R. 그래서 결국 나오는 계산이 뭐가 되는 거야? A랑 B와 C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사인의 각의 비율은 결국 거기랑 마주보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B와 완전히 똑같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알 수 있고 그 다음 지금 제가 정리했던 sin A는 2R분의 A다. sin B는 2R분의 C다. sin C는 2R분의 C다 라는 것도 사인 법칙에 의해서 유도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 sin A를 이 A라는 각이 예각일 때만 지금 증명을 해본 거거든요. 그러면 또 똑같이 이제 직각일 때도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직각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당연히 90이 될 거고요. 자, A가 직각이 될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A가 직각이 될 때 여기가 B고 여기가 C다. 그럼 A랑 마주보는 아이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sin A는 뭐인 거예요? 2R분의 A가 여전히 맞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sin A는 90도죠.
사인 90도는 뭐예요? 1이거든요. 근데 여기 마주보는 A가 뭐였어요? 지름이었던 ER이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 ER이 오는 거기 때문에 아 얘가 90도이면 여전히 1값으로 똑같은 거니까 아 직각이어도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둔각일 때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둔각일 때도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가 일단 원의 중심을 잡고 자, 둔각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 자, A라는 아이가 이렇게 둔각이라면 이렇게 가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시를 해줄까요? 여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일단 잡아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가 지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마주보는 이 각이 몇 도인 거예요? 여기가 90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접사각형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 자, 계속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나오네요. 그쵸?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에 어떤 내접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사각형이 내접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걸 마주보는 각이죠? 마주보는 각. 그죠? 얘네들끼리 무조건 합쳐서 180도가 됩니다. 자, 얘랑 합쳐서 180도, 여기랑 합쳐서도 몇 도? 180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꼭 참고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지금 사각형이 있죠? 원에 내접하고 있는. 그러면 요 각하고 요 각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주보는 각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일단 여기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A고 여기가 ER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쵸? 그러면 이 아이랑, 그쵸? 요 아이랑 요렇게 마주보는. 그쵸? 그러면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여기를 뭐라고 둘까요? 여기는 지금 일단 요렇게 잡혀져 있을 때 요 각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쵸? 얘랑을 합친 게 요 아이를 내가 만약에 A'이었다고 치면, 그쵸? 그러면 사인 A'은요, 2R분의 A예요. 그쵸? 여전히 얘는 2R분의 A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근데 얘랑 합쳐서 몇 도라고요? 180도니까 그러면 사인 A는요, 어떻게 되는 거야? 파이 마이너스 A 프라임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 어때요? 이거 우리 각 변환했을 때 이 아이는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 A 프라임이 되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도 여전히 사인 A도 자 뭐가 된다는 거야? 2R분의 뭐예요? A가 되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예각이든 이 아이가 직각이든 얘가 둔각이든 이 형태는 계속 어떻게 되는구나.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은 지금 증명을 한번 해봤어요. 그쵸? 그러면 도대체 사인 법칙은 어떨 때 쓰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은 어떨 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어떤 아이가 있는데요. 자, 특수한 각이에요. 자, 이 아이가 특수각입니다. 30도, 60도 같은 특수각. 자, 이렇게 특수각이에요. 그리고 얘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특수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 혹은 특수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 이 아이들이 주어져 있거나 혹은 특수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묻거나 이렇게 각과 변이 짝꿍을 이룰 때 쓸 수 있어요. 자, 사인 법칙은 어떨 때 쓴다고요? 각과 마주보는 대변이죠. 대변이 짝을 이룰 때 자, 짝을 이룰 때 쓸 수 있습니다. 즉 각과 변이 주어져 있는데 그 각과 대변이 주어져 있으면서 각과 대변은 주어져 있기도 하고 또 각과 대변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본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크로스로 연결된 것들 이러한 관계들이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인 법칙을 쓰게 됩니다. 일단 이 말로는 뭔가 애매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26쪽을 한번 볼게요. 566번을 보면 거기에 어디를 지우고 할까요? 자,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526번을 보면 자, 첫 번째 삼각형 ABC에서 대충 삼각형을 그릴게요. 자, A, B, C예요. 삼각형 ABC에서 B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니까 3, 그 다음에 C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니까 4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넓이가 3 루트 1이에요. 3 루트 2일 때 A의 크기를 모두 구하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끼인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 공식 사인을 이용해서 풀 수 있죠. 걔를 갖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A 요 값이 3 루트 2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가 2, 2 해서 6 루트 2니까 사인 A는
2분의 루트 2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점이 사인 A는요, 이 각 하나당 무조건 예각 하나가 나오고 둔각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아이는 뭐도 나오고 뭐도 나온다? 예각도 나오고 둔각도 나온다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왜냐면, 자, 삼각형을 생각해 볼게요. 삼각형은 모든 각이 절대 180도를 넘을 수 없죠. 근데 사인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파이예요. 그럼 어떤 각이 하나의 각을 이룰 때, 자, 예각 쪽이 하나가 있고 무슨 쪽이 있어요? 둔각 쪽이 하나가 있거든요. 자, 코사인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볼게요. 코사인 같은 경우는, 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파이예요. 2분의 파이를 넘어가면 각이 음수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양의 값당 어떻게 돼요? 각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얘는 하나의 양의 값당 각이 양의 이쪽이 예각 쪽이죠. 예각이고 이쪽이 무슨 각 쪽이에요? 둔각 쪽이거든요. 90도를 넘어가니까 이렇게 예각 하나랑 둔각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 값은 도형의 넓이나 길이를 물어볼 때 사인 값은 양의 값이 나왔을 때 반드시 몇 개가 나오게 될 거다? 2개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각을. 그러면 자, 일단 얘가 2분의 루트 2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얘 입장에서는 A는 2분의 루트 2면 45도니까 4분의 파이를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둔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에서 이 예각을 빼준 4분의 3파이도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사인은 주의해 두셔야 돼요. 하나의 값만 구하시면 안 되고 예각 하나, 둔각 하나를 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A의 크기를 모두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를 구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를 보면 자, 두 번째. 자, 평행사변형이래요. 자,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가 있고요. 자, AB의 길이가 여기가 2 루트 3이다. 그리고 AD의 길이가 뭐다? 4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각형의 넓이가 12일 때 자, A는 뭐예요? 90도부터 180도가 이게 둔각이란 얘기예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각 A의 크기를 구하세요. 둔각이라고 줬으니까 값 하나란 얘기예요. 이 아이의 넓이는 12다 라고 줬네요. 그럼 넓이 구하는 공식 그대로 쓰면 얘는 뭐예요? 2 루트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A. 이 I 값이 그냥 그대로 12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4, 3, 12. 그쵸? 그러면 사인 A는 2 루트 3분의 3이고 그럼 얘는 2분의 뭐가 되나요? 루트 3이 되네요. 그럼 2분의 루트 3이면 예각이었으면 60도였을 거야. 3분의 파이. 근데 여긴 둔각을 물어본 거니까 둔각 구할 때는요. 이 예각을 구하고 나서 파이에서 빼주세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파이가 되죠? 그럼 여기서의 답은 둔각을 물어본 거니까 뭐다? 3분의 2파이예요 라고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칠판 정리 좀 다시 하고 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자, B, A, B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C의 길이랑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잡고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자, 요 각이 105도였어요. 그쵸? 그리고 B랑 마주보는 변 3 루트 2고요. 여기가 30도였다. 이렇게 줬네요. 그러면 여기가 135도예요. 135도면 여긴 몇 도란 얘기예요? 45도다라는 특수각을 줬네요. 그리고 물어본 거는 여기가 X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사인 법칙을 이용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어떻다 그랬죠? 특수각이 나오고 걔랑 마주보는 변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던가 아니면 그 변을 물어볼 때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특수각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변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특수각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변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주면 되는 거죠? 사인 B인 거니까 사인 30도 분의 3 루트 2는 사인 몇 도? 45도 분의 X고 이 I는 이 R 값으로 일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인 30도는 뭐예요? 2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는 6 루트 2 값으로 두면 돼요.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였습니다. 2분의 루트 2의 X였고 이 I 값이 이 R이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정리해주면 뭐인 거예요? 여기는 루트 아이고 제가 여기를 정리한다고 치면 여기는 뭐인 거예요?
루트 2분의 2, 루트 2분의 2x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일단 6 루트 2가 2r이라고 했기 때문에 r 값은 뭐인 거예요? 3 루트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2를 여기다 곱할까요? 그러면 12예요. 그쵸? 여기가 12가 되기 때문에 x 값은 뭐가 될 거다? 6이 됩니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A, B, C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A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2 루트 3이 되고요. 자, B는 몰라요. 그쵸? 각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C의 길이가 뭐예요? C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2이고요. A라는 각의 크기가 120도예요. 라고 줬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기서 특수각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2 루트 3이에요. 그래 놓고 지금 뭐예요? 알고 있는 정보가 일단 이거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러고 나면 일단 이 B하고 B의 값을 물어봤다라는 거거든요. C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특수각으로 두면 될 것 같아요. 일단 X. 얘가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또 여기랑 여기가의 관계로 먼저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사인 120도. 사인 120도분의 2 루트 3은 뭐인 거예요? 사인 뭐분의 C도분의 뭐다? 2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곱할까요? 2 루트 3 곱하기 사인 C는 2 곱하기 사인 120도인데 둔각하고 예각하고 똑같죠. 그래서 사인은 120도를 사인 60도로 바꿔치기 하셔도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얘랑 없어지기 때문에 사인 C는 2분의 1이 되네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사인 C는 2분의 1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C는 사실은 30도일 수도 있고 둔각인 150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하나의 각이 120도가 돼버렸죠. 그 때문에 이 둔각은 될 수가 없죠. 삼각형은 둔각은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C가 몇 도인 걸 알았어요. 30도인 걸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가 30도인 걸 알았으면 여기 합쳐서 150도죠. 그럼 B 각도 뭐가 된다? 30도가 되겠네요. 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요만큼의 길이를 물어봤다라고 하면 여기가 30도니까 또 뭐로 풀어줄 수 있어요? 특수각으로 풀어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사인 30도. 그쵸? 분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B. 얘들과의 관계로 대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인은 어떨 때 쓰는 거다? 특수각하고 마주보는 변이 있어? 특수각하고 마주보는 변이 있어? 근데 특수각하고 마주보는 변은 한 쌍은 줬는데 나머지는 변이든 각이든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을 쓴다? 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미지로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고 외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칠판을 잠깐 지우고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지금 534번을 그쵸? 사인 법칙 응용을 아직 안 풀었네요. 그래서 여기 부분 풀고 그다음 코사인 법칙 증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증명했었던 사인 법칙은 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각의 크기가 주어진다고 치면 이 I는 자, 뭐 대? A 대 B 대 C를 물어보는 것과 동일하다. 그 길이의 비를 묻는 것이 사인 각의 크기의 비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4대 3대 6이면 저는 A라는 길이를 4K라고 두고 B라는 I는 3K, 그 다음에 C라는 I는 6K라고 두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A, B를 묻는 거니까 A, B는 4, 3, 12K 제곱 이거 대 BC의 길이는 36, 18K의 제곱 그 다음에 CA는 4, 6에 24K의 제곱이다 라고 둘 수 있을 거고요. 자, 약분해 줄 수 있겠죠. 6으로 약분해 볼까요? 6, 22, 6, 3, 18, 6, 4, 24 해서 이 아이의 길이의 비는 2대 3대 4예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사인에 대한 것이 주어져 있으면서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삼각형인가요?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어떤 삼각형인가요? 라고 묻는 문제들이 꽤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다가 작은 별표를 하시고 여러분 이거 좀 써볼까요? 어떤 삼각형인지를 묻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 각에 대한 조건을 자, 길이에 대한 조건으로 바꿔서 생각한다. 자, 각에 대한 조건을 길이에 대한 조건으로 바꿔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사인 A나 사인 B에 대한 조건을 길이에 대한 조건으로 바꾸란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사인 A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2R분의 A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사인 B는 뭐로 바꿀까요? 2R분의 B로 바꾸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 쓱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B 곱하기 여기는 뭐예요? 4R 제곱분의 뭐예요? A 제곱은 A 곱하기 뭐예요? 4R 제곱분의 뭐가 된다? B제곱이에요 라고 처리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면 4R 제곱, 4R 제곱 약분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옮겨줘 볼까요? A 제곱 B 빼기 AB의 제곱이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인수분해를 해주면 AB의 A 빼기 B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A랑 B는 길이죠. 길이기 때문에 둘을 곱해서 각각이 0이 될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A 빼기 B가 0이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 이 아이는 어떤 삼각형인가요? 라고 얘기하면 A랑 B랑 같은 자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38번 보도록 할게요. 자, 538번은 근데 왠지 느낌에 코사인 법칙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렇네요. 자, 코사인 법칙. 자, 먼저 증명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이 아이는 굉장히 독특한 법칙이에요. 어떤 법칙이냐면, 이 아이는, 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뭐에 대한 정보? 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와, 각이 어떤 각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길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각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다.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일단 코사인 법칙을 또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3요소를 먼저, 6요소를 먼저 쓰고 시작할게요. 자, 나에게는 삼각형 A, B, C가 있고 이 각과 마주보는 변을 A, B, C라고 놓고 난 다음에 자, 어떤 성질이 있냐라는 건데 이거예요. 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이죠. 자, A제곱은 우리 약간 완전제곱식처럼 생각하세요. B제곱 더하기 C제곱.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완전제곱 변형하는 거 지금 빼기 2BC. 여기까지 하면 약간 완전제곱 느낌 나지 않아요? 거기에 자, 코사인 법칙이니까 코사인의 요 각랑 마주보는 각을 써줍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B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2AC에 자, 코사인 뭐다? B의 각을 써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뭐야? B제곱 빼기 2AB에 자, 코사인 C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 코사인 법칙을 잠깐 변형을 좀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변형을 좀 해볼게요. 그럼 얘는 요것만 남겨보자 이거예요. 자, 코사인 A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럼 코사인 A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분의 요 앞에 있는 것 2BC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코사인 B는 뭐가 될까요?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분의 2AC가 될 거예요. 코사인 C는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의 2AB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딱 봐도 자, 나는 코사인이라는 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데 나는 ABC라는 세 뭐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 거야. 변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세 변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으면 나는 어떤 각이든 그 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변의 길이가 3개가 다 주어진 상태에서 각에 대한 정보를 묻는다? 이럴 때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쓰냐면요. 얘네들 보세요. 나는 이 A를 알고 싶잖아요. 그럼 나는 B, C랑 각 A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마치 SAS 합동처럼 이런 거예요. 여기 길이 2개의 변의 길이랑 가운데 끼인 각에 대한 정보 이렇게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얘랑 마주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또 나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자, 나는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랑 요 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 그러면 자, 이렇게 뭉뚱그려서 뭐야? 이 마주보는 변에 대한 길이에 대한 조건을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각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정말 어떻게 되는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사인과 마찬가지로 각이 예각일 때랑 직각일 때랑 둔각일 때로 나누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이렇게 삼각형을 먼저 예각 삼각형부터 먼저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다. 저는 C에 대한 걸로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자, 각 C가 90도보다 작을 때 이때부터 먼저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변의 길이가 A일 거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이런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구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쵸? 자, 여기가 빗변이 주어져 있고 여기 각이 주어져 있으면 높이랑 밑변 구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 나 요만큼, 이 분홍색 요만큼의 길이는 B 곱하기 코사인 C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부분은 B 곱하기 뭐예요? 사인 C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흰색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A에서 분홍색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빼기 B의 코사인 C다. 이렇게 둘게요. 이해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줄게요. 여기에서 그럼 뭐가 될까요? C의 제곱은 그쵸? C 제곱은 여기 A 빼기 B 코사인 C를 제곱하면 되죠. 여기를 제곱하고 자, 여기를 제곱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제곱해 볼게요. A 제곱 빼기 2AB의 코사인 C 그 다음에 더하기 B 제곱의 코사인 제곱 C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B 제곱의 사인 제곱 C 이렇게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 볼게요. 여기를 보면 자, B제곱으로 묶어주잖아요? 그러면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 나오는 거 느껴지세요? 그러면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은 뭡니까? 1이죠. 그럼 여기는 남는 값이 뭐인 거야? B제곱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결국 C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A제곱 더하기 뭐예요? B제곱 빼기 2AB에 뭐가 되는 거다? 코사인 C예요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 아이가 나왔네요. 무슨 삼각형일 때? 예각 삼각형일 때는 당연히 성립을 하는구나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직각 삼각형일 때 해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여기를 C로 두고 여기를 A로 두고 여기를 B로 둘게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A고 자, 요만큼의 길이가 B고 요만큼의 길이가 C일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아닙니까? 자, 그럼 써볼게요. 피타고라스 뭐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럼 여기를 갖고 놨다고 쳐보세요. 이거거든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빼기 2AB 곱하기 코사인 C가 성립이 되느냐라는 걸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자, 과연 되는지 볼게요. 자, 여기를 보면 어때요? 자, 코사인 C예요. 자, 여러분 코사인 90도는 뭐예요? 0인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90도이면 여기가 날아가요. 날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증명되는 거 맞죠? 얘가 90도여도 당연히 성립을 하는구나 라는 거였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남았어요? 둔각일 때 남아있죠. 그러면 둔각일 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둔각일 때 각 C가 90도보다 클 때 증명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A, 여기가 B고 여기가 C일 거고요. 여기가 마주보는 게 C, 자, 여기가 A, 여기가 B일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고 나면 제가 여기 이렇게 연장선을 긋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떨어뜨릴게요.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직각삼각형 보이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가 각이 C니까 요만큼의 각은 파이 마이너스 C다라고 둘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높인 거는 똑같이 B 곱하기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C가 되는 거고요. 사인은 파이는 어떻게 돼요? 둔각이나 예각이나 똑같다고 했던 거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B 사인 C라고 두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밑에 있는 아이를 정리를 하면 똑같이 B에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예요. 근데 코사인은 둔각에서는 마이너스가 붙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아이는 마이너스 B의 코사인 C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피타고라스를 해줄 건데요. 어느 만큼이냐면 여기 이렇게. 이 분홍색 얘를 갖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정리하면 뭐의 제곱은?
C의 제곱은 높이랑 밑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B제곱에 사인 제곱 C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는 이만큼인 거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더하면 돼요? A를 더한 요만큼의 길이를 뭐 해주면 될까요? 제곱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더하기 A제곱, 그 다음에 빼기 2AB의 코사인 C, 그 다음에 더하기 뭐예요? B제곱에 코사인 제곱 C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B제곱의 사인 제곱 C, 여기가 B제곱의 코사인 제곱 C예요. 그러면 B제곱으로 묶어내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 되기 때문에 그냥 B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이 아이의 결론도 C의 제곱은 예쁘게 쓰면 A제곱 더하기 얘랑 정리하면 B제곱 빼기 2AB의 뭐가 된다? 코사인 C값이 됩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각일 때도 직각일 때도 둔각일 때도 모두 다 성립한다는 걸 배웠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이 아이를 갖고 우리가 직접 한번 문제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서 또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고 여기가 A, 자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C.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C의 길이가 뭐래요? 여기는 4라고 줬고요. B의 길이가 뭐라고 줬어요? 2라고 줬고 각 A를 몇 도? 60도로 준 거예요. 자, 모양을 보세요, 여러분. 이쪽 변의 길이를 줬고 가운데 끼인 각을 줬는데 그럼 이렇게 하트를 그리고 뿅 하고 내려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거?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뭐의 제곱은? A의 제곱은 이거 제곱 4, 4, 16 더하기 여기 제곱 2는 4 빼기 2배의 이거 곱하기 이거 2 곱하기 4하고 여기 코사인 값 코사인 60도 2분의 1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A 제곱은 20 빼기 자 여기 약분하고 8 그럼 여기는 뭐예요? 12죠. 그럼 A는 2루트 3이에요 라고 풀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 B, C. 선생님 그 말했어요. 세 개의 변에 대한 조건을 주면 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코사인 B는 B니까 뭐인 거예요? A제곱 얘 빼야 돼요.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에 앞에 있는 거 그대로 2AC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A제곱인 거니까 2 더하기 C의 제곱인 거니까 3 이거군요. 3 더하기 2 루트 3 더하기 1인 거니까 4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빼기 B제곱인 거니까 4 그 다음에 2배의 2AC예요. 2 루트 2에 루트 3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겁나 귀찮네요. 그쵸? 그럼 이제 얘랑 약분할게요. 그쵸? 그럼 얘는 2로 묶어주면 1 플러스 루트 3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여기랑 약분되고 여기랑 약분돼요.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2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 코사인이에요. 우리 코사인 법칙이 사인 법칙을 쓰지 않고 코사인 법칙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은요. 자, 사인 값 하나당 각이 여러 개가 나와요. 2개 이상이 나오죠. 예각 하나, 2개 이상이 2개가 나오죠. 예각 하나, 둔각이 나와요. 근데 코사인은요. 예각에서는 양의 값을 갖고 뭐예요? 둔각에서는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삼각형이라는 도형의 입장에서 코사인은 반드시 몇 개의 값만 가질 것이다? 하나의 값만 가져요. 그 하나의 값을 갖는 각도 오로지 하나의 값으로만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 굉장히 사인 법칙보다는 유용하다 이건 거지. 각을 완전히 특정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코사인 2분의 루트 2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기가 사인이었으면 사인은 45도도 되고 135도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코사인은 오로지 몇 도만 될까요? 45도. 그래서 B는 45도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42번도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A 대 B 대 C가 1대 2 대 2루트 1이에요. 자, 세 개의 변에 대한 조건을 줬다는 건 세 변의 길이에 대한 조건을 다 준 거예요.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세 변의 길이에 대한 조건을 주면 코사인은 각에 대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그대로 또 따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C는 자, 공식을 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에 2AB 이걸로 쓰면 되고요. 이 I는
길이에 b를 줬죠. 근데 b를 줘도 어차피 kkk 위아래에 약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길이를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이 값을 그냥 쓰셔도 돼요. 1 더하기 4 빼기 2는 4이 8. 그 다음 2를 곱해서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코사인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4분의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3이래요. 그럼 코사인 C는 각은 몇 도인지는 몰라요. 근데 코사인 값이 음수죠. 그럼 이 각 C는 아마 무슨 각일 거다? 그렇죠. 둔각일 거다라는 정보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아이는 각 C를 둔각으로 갖는 둔각 삼각형이구나 라는 것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2번입니다. B 코사인 A랑 A 코사인 B가 같다고 해놓고 이 아이가 어떤 삼각형인가요를 물었어요. 선생님이 사인 법칙 할 때 다행히 여기 안 지웠는데 어떤 삼각형인가요? 라는 걸 묻는다면 각에 대한 조건을 뭐에 대한 조건으로? 길이에 대한 조건으로 바꿔서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사인 A를 뭐에 대한 조건으로? 자, 길이에 대한 조건으로 바꾸세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위에다 정리할게요. B 곱하기 코사인 A 같은 경우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의 2BC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A 곱하기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B니까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의 2AC 이렇게 되는 거죠. 약분할 거 약분합시다. B, B 여기는 A, A, E, E, C,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똑같은 게 있나요? 얘가 C제곱, C제곱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옮겨줄까요? 2b제곱 빼기 2a의 제곱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럼 2로 나눠주면 여기는 b 더하기 a랑 b 빼기 a 값이 0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b 더하기 a는 0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a랑 b랑 같은 무슨 삼각형이다? 이건 마찬가지로 a랑 b랑 같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케이. 그 다음에 546번은 자, 표를 보면 아마 이제 A랑 B로부터 떨어진 이 거리를 물었어요. 그러면 다른 건 다 없애고 단순하게 이제 도표화하면, 그러니까 도형화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일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아까쯤 말했던 거랑 똑같죠? 자,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끼인 각이 주어져 있는 이렇게 된 꼴은 이 아이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거였었어요. 그러면 해볼까요? 뭐의 제곱은? x의 제곱은 자 20의 제곱인 거니까 400 더하기 60의 제곱인 거니까 3600 그쵸? 빼기 2 곱하기 20 곱하기 60 곱하기 코사인 뭐예요? 120도예요. 코사인 120도는 둔각인 거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해주시고 그럼 코사인 120도는 코사인 60도랑 똑같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 코사인 120도를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요만큼까지가 120도예요. 그럼 여기다 수선의 발 떨어뜨리고 여기가 몇 도인 거예요? 60도죠? 그럼 60도니까 1대, 여기가 2대, 여기가 루트 3이고 코사인은 빗변과 뭐예요? 밑변인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던 거죠. 앞에 마이너스 보냈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값 구할 수 있겠다? x값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칠판 정리 하나만 하고 선생님이 딱 하나만 더 공식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이 책에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되게 편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정도만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쪽 칠판 지우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이제 헤론의 공식이라고 불리는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바로 가볍게 넓이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증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공식을 좀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를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리고 원래 배웠던 내용대로 주면 자,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C의 사인 B죠. 그래서 나는 이 아이의 원래 구하는 넓이 구하는 공식, 사인을 이용한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AB의 사인, AC죠? 2분의 1 AC의 사인 B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죠? 사인 제곱 B 더하기 코사인 제곱 B가 뭐라는 걸 알고 있죠?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인 제곱 B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B로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이 넓이는 2분의 1의 AC에 자, 사인 B니까 사인 제곱 B가 얘인 걸 여기다 루트 안으로 넣을게요.
이렇게 돼서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B다 라고 둘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이 I는 이 루트 안에를 먼저 정리할 거예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B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 1 플러스 코사인 B랑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B로 정리를 일단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사인 B는 공식을 알고 있죠. 자, 코사인 B는 뭐였죠?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분의 뭐였다? 2AC였다 라는 거여서 여기다 넣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식정리를 하면 1 더하기 2AC 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이에요. 그럼 이 I는 2AC 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에 플러스 2AB죠. 여기다가 플러스 2AC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여기도 식정리를 해줄게요. 얘는 1 빼기 2AC 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인데 이 I는 2AC 분의 자 2AC 빼기 A제곱 빼기 C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곱할 거거든요. 그쵸? 근데 자 여기 모양을 잘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I가 A 더하기 2C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얘랑 얘를 해주면 얘는 A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B제곱이에요. 그쵸? 여기를 정리해주면 여긴 2AC 이거니까 얘는 B제곱을 먼저 정리해주고 빼기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A 빼기 C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정리를 해줘 볼게요. 그러면 얘는 2AC는 전체적으로 4제곱, 아니 4의 A제곱 뭐인 거야? C제곱으로 갈 거예요. 그쵸? 4의 A제곱 C제곱이고요. 여기는 A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은 뭐예요? B제곱 빼기 A 빼기 C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를 합차로 먼저 정리를 해줄게요. 여기 네모제곱 빼기 세모제곱으로. 공식이 굉장히 귀찮죠? 여러분 결론만 알아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얘는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보이고요. 얘는 A 더하기 C 빼기 B가 보이고요. 여기는 이걸 먼저 써줄게요. 요거 써주고 A 더하기 B 빼기 C, A 빼기 C 뭐예요? 빼기 B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맞나요? 아, B 더하기 A 빼기 C, B 빼기 여기 잘못됐네요. 그쵸? B가 먼저 와야 되다 보니까 여기가 B 더하기 A 빼기 C는 맞는데 B 빼기 A 더하기 C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얘를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자, 이 삼각형 있죠? A랑 B랑 C의 둘레 있죠? 둘레를 2로 나눈 것을 제가 스몰 s라고 한번 놔볼게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요 I는 뭐가 될까요? S가 될 거예요. 그쵸? 여기는 A 더하기 C는 보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S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가 A 더하기 C가 2S 빼기 B거든요. 그럼 여기 또 있으니까 2에 S 빼기 B 이렇게 돼요. A 더하기 B는 2S 빼기 C인데 2S 빼기 C 빼기 C니까 여기도 2에 S 빼기 C.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자 B 더하기 C가 있거든요. B 더하기 C는 2S 빼기 A인 거니까 2에 S 빼기 A. 뭔가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들죠?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I가 자 2, 그쵸? 여기가 뭐야? 4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쵸? 여기서 2 나가고 자 뭐예요? 4에 A제곱 C제곱 이렇게 둔 거 맞죠? 그러면 아 여기가 2S 왜 없나 했어요. 그쵸? 그러면 자 이제 정리를 이제 해볼게요. 자 여기다 넣어줄 거거든요. 자 우리가 넓이를 자 2분의 1에 여기가 뭐였어요? AC의 루트 이제 남은 아이를 정리했더니 여기는 A제곱 C제곱이거든. 여러분 A제곱 C제곱 바깥으로 넘어가서 얘 없앱시다. 분모가 AC로 나오니까 AC 분의 이렇게 걔는 없애고요. 여기 2하고 2가 보이죠? 4도 바깥으로 내보내서 얘도 없앨게요. 그리고 나면 남은 게 뭐예요? S 그 다음 이쁘게 써줄까요? S 빼기 A 그 다음에 뭐예요? S 빼기 B 그 다음에 뭐예요? S 빼기 C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결론이 나오게 됐네요. 헤론의 공식이라는 건 뭐냐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세 변의 길이를 합한 것을 자, 이 S라고 둔다면 합해서 2로 나눈 걸 S라고 두는 거거든요. 그때 헤론의 넓이 공식은 자, 루트 여기 나온 S 그 다음에 S 빼기 A 그 다음에 S 빼기 B 그 다음에 S 빼기 C로 그냥 바로 삼각형의 넓이를 한 큐에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식을 알아두고 있으면 계산이 굉장히 쉽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가 이렇게 잡혀져 있을 때 우리가 3, 여기가 4, 5. 우리는 이걸 굳이 헤론의 공식을 쓸 필요는 없지만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건 거죠. 그럼 얘는 넓이가 6인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스몰 s를 구해볼게요. 얘를 먼저 더하면 9, 10, 11, 12인 거니까 12를 2로 나누면 6이에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s는 루트 일단 스몰 s 6 쓰고 6 빼기 5, 6 빼기 3, 6 빼기 2 이렇게 주면 되는 얘기죠. 그럼 루트 36인 거니까 6 해서 어머 결론 어떻게 돼요? 하고 나오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헤론의 공식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넓이를 구하기가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삼각형의 넓이 공식 정도까지 자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유도된 거니까 알아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저 너무너무 기쁩니다. 드디어 삼각함수가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자 드디어 이 겨울방학 동안에 힘들었던 수1의 과정이 끝났네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대견하고 이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해요. 반갑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다음번에는 유형설을 갖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